오늘은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공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독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오신 겁니다. 이른바 Q&A 질문과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공격 제목이 구공격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이 구공격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인 뜻을 보자면은 구는 9이죠. 이 집궁자 아닙니까? 집인데 집이 9칸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기본 글자 칸이 이렇게 있죠. 보통 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선 좀 길긴 하지만 요 기본적인 가로 세로가 1대1인 칸에 글씨를 한자를 쓸 때 요것을 9칸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으로 3분하고 밑으로 3분해서 9칸으로 칸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자, 요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다 어떤 글자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글자를 잘 쓸 수 있겠냐 하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생각이 현실화된 것은 그 글씨에 법도를 중시했던 당대에 와서 당대 사람들이 반듯한 해설을 잘 쓰기 위해서 창안해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9개로 나누어 가지고 글씨를 여기다가 직접 써서 옮기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 모태가 되는 글자가 예를 들면은 큰 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큰 대자가 법첩에 큰 대자가 이렇게 있으면 흰 종이다 글씨를 옮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옮기니까 조금 힘들어서 여기에다가 칸을 치자는 거죠. 이렇게 칸을 가로 세로로 우물자 형식으로 쳐서 9칸을 만들고 본인이 쓰고자 하는 종이에도 이렇게 9칸을 치면은 이 글씨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큰 대자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칸 9개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맨칸에다가 이렇게 이 지점을 표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을 치니까 예를 들면 시작은 여기에서 하고 끝은 여기에서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고 요 지점이 여기에 있고 요 지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 일자가 이렇게 돼서 한 일자를 파가기가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쉽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다 9개의 칸을 쳐서 쓰는 방법을 해서 구공격이라 하면 이렇게 칸을 9개 친 것을 구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당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필방에 가면은 이 구공격 종이를 인쇄를 해서 팔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첩에다가도 이 칸을 치고 자기가 쓰는 종이에다 쳐가지고 그대로 옮긴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자면은 가장 쉽게 글씨 글꼴을 따서 옮기는 방법입니다. 주로 초학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잘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학자들이 자형을 좀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로 썼던 방법입니다. 주로 이 칸을 치는 것은 붉은색을 쳐서 밑에다가 받쳐놓고 쓰기도 하고 그랬죠. 보통 이른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밑에 영지를 깐다고 하는데 영지를 깔 때 칸을 치는 방법에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웃칸을 치는 방법도 있고, 대체로는 가장 간단하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좌우로 칠 수도 있겠고, 뭐 이 9궁이 아니고 이렇게 2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하면 4궁이 될 것입니다. 그죠? 또는 이렇게 해서 한 칸을 더 치면은 9궁격이 되겠죠. 한 칸을 지금 칸에다가 열십자형을 끄면은 밭전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두 칸씩을 치면은 이 9궁격이 되는 거죠. 요거는 4궁격이 되고 요거는 9궁격이 되겠죠. 요거는 열십자고 요거는 우물정자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쌀미자형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쌀미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거는 9궁격,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8개죠. 삼각형이 8개가 되는 8궁격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오래 쓰인 것이 9궁격이지만은 이렇게 열십자형 또는 쌀미자형을 넣어서 4궁격, 9궁격, 8궁격으로도 쓰기도 현실적으로는 다양하게 개인이 선호도에 따라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당대의 9궁격의 방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방법을 가장 관심 있게 이렇게 채용을 한 사람은 청나라 때 서가인 장기라는 서가가 있었는데, 장기라는 서가는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여기다가 한 칸을 더 껐어요. 여기다가 한 칸씩을 이렇게 가로로도 껐고 이렇게도 껐어요. 엄청 복잡해진 거죠.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복잡해질수록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칸씩 더 껐으니까 9궁격에 곱하기 4개가 되죠. 한 칸이 4개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36궁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보다 정밀하게 글씨를 옮기는 방식으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다가 또는 지금을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절충 형식으로 사궁을 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꺾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에 4개씩 16궁이 되기도 있죠. 하나 둘 셋 4개죠. 4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16궁이 해서 사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적인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 대표적인 개념 숫자로서 9궁격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사용해서 씁니다. 자, 말하자면은 9궁격이라는 것은 글자를 보다 명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자의 구조를 파악해서 옮기기 위해서 줄을 법칙이나 글씨를 쓰고자 하는 종이에 줄을 치는 방법을 이른바 9궁격이라고 또는 9궁격 또는 9궁식이라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는 거죠. 사람들은 필방에서도 이 9궁격의 종이를 팔기 때문에 9궁격을 사가지고 쓰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맨종이를 그냥 놓기에는 굉장히 초보들은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대체로 글씨를 쓰는 사람은 종이를 접기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매번 접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접어서 쓰는 방법이 있겠고, 매번 접기가 불편하니까 밑에다가 영지라고 해서 접는 거는 매번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지는 밑에다가 칸을 꺼놓고 위에다가 종이를 반투명한 화선지를 덮어서 쓰는 영지를 쓰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거보다도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이른바 구궁격지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구궁격을 쓰는데 이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전혀 접지도 않고 밑에 받치지도 않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3번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글씨를 쉽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리 올라갈수록 글씨 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구궁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구궁격 종이를 사서 쓰니까 쓰기는 편리한 게 있습니다. 칸을 항상 꺼놨기 때문에 자기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끄어서 쓰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구궁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거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우선에 편리하다고 해서 계속 이 구분격을 너무 세밀하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은 이 방법이 습관이 되게 되면은 이 방법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줄이 안 꺼져 있으면 못 쓰게 되는 좀 불편하게 되는 경우 있겠죠. 영지가 없이 영지를 쓰다가 영지 없고 종이를 접어서 하면은 또 접는 게 힘이 들게 됩니다. 또 종이를 접어 쓰지 못하는 종이가 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종이를 글씨를 쓰는데 항상 화선지를 같이 이렇게 얇은 종이를 쓰진 않죠. 예를 들면 접기가 어려운 경우에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일반 양지 같은 경우는 밑에 비치지도 안 하고 영지는 비치는 효과하고 접기는 접기 쉬운 한지 계통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접지도 못할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이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궁격이라는 것은 주로 특수한 용도의 짧은 시간에 특별하게 글꼴을 갖춰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쓴다든지 또는 초보자들이 글꼴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이 좀 비교적 초기에 참고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 방법을 너무 계속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별로 바람직한 것은 못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 구궁격은 초보자든지 또는 짧은 시간에 특수한 목적에 있어서 글자의 감각 열구 전체적인 짜임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이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구궁격을 처음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요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제일 편한 것이 영지를 여러 가지로 꺼서 밑에 놓고 쓰는 경우 되도록이면 칸을 적게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영지에다가 이 구궁격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지에 구궁격을 끊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칸만 나누는 글자의 한 칸만 나누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보통이죠. 접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세하게 접게 되면은 오히려 시선만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하자면 구궁격에서 시작해서 영지를 받치고 접어 쓰고 나중에는 접는 것도 필요 없고 밑에 영지도 없이 전체 종이를 두고 바로 쓸 수 있는 경지 최종의 경지 이르기까지로 수련을 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은 초보자일 된 경우도 한번 쓸 때는 괜찮겠지만은 글씨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못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말하자면은 서예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말하자면은 어린애가 뭐 첫돌 때까지 처음에 누웠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는 앉았다가 서고 걷죠. 그래서 그 보통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는 그 뭐합니까? 애가 걸음마를 배울 때 좀 걸음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걸 뭐라 그러냐 보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행기, 그죠?
보행기. 그래서 어린애가 이렇게 발에 힘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니까 애가 자꾸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행기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잘 안 넘어지고 다리에 힘을 올릴 수 있는 보행기를 태우는 기관이 있죠. 이 보행기라고 어떻게 보면 되겠죠, 그죠? 어린애가 잘 아직 서지를 못할 때 글자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틀비틀할 때 글자를 좀 잡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보행기를 타는 시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보행기를 타는데 몇 년을 탑니까? 아니죠. 보행기는 지껏 타도 1년 이내로 타고 어느 정도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행기를 태우지 않아야 되겠죠. 보행기 애가 스스로 잘 가는데 보행기를 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생각하면 돼. 되도록이면 보행기가 없이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는 보행기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라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순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구분기억 방법에서 이런 방법을 거쳐서 나중에는 보행기가 전혀 없이 스스로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밑에 줄을 치고 칸을 나누는 것을 자기 마음에 또는 눈에다가 줄을 쳐서 신미한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하자면 내가 예를 이 보행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뭐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 구분격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동양 고전 중에 장자의 외물편에는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옛날에 제가 한번 어느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게인데 덕음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음왕전. 고기를 덕하면 얻게 되면은 요 잊어버릴 망자고 요거는 어물망자입니다. 전자입니다. 어망전이에요. 고기를 잡고 나면은 어망을 잊어버려라는 거죠. 뭐 내뼈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고기를 잡을 때 어망을 뜨지 않습니까? 뜨죠. 떠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거는 고기를 잡는 도구입니다. 도구 방법.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고기를 다 잡고 나면은 이 망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그 수단 방법은 거의 이제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방식이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취하게 되면은 줄을 끊는 것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덕음왕제라는 것은 그 고기를 잡고 난 뒤에 고기 망이나 그거를 아깝다고 해서 쓰지도 않을 거를 막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옛날에 그 이야기를 곧 사자성어를 연결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써보고 특수한 경우에는 쓰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은 종이를 사용하는데 외부적인 도움의 수단은 최소화시키고 나중에는 필요 없이 쓰는 습관을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화선지, 전지 정도는 접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어떤 내용의 몇 자의 글씨를 쓸 때 그대로 접지 않고 써보면 처음에는 비틀거리겠죠. 어렵죠. 종이가 모자란다 또는 종이가 너무 남는다 이런 거 하겠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글씨를 쓰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쉽게 저절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그 딴 사람의 조력 또는 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일을 순간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외부적인 기계나 여러 가지 딴 사람의 도움을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받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 스스로 힘으로 노력하면서 실패를 빨리 해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되도록 빨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서에는 문명과 거리가 먼 것이 돼서 기계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줄을 끊는 것은 보행기라고 그러는데 옛날 보행기가 쓸 때 애들이 훨씬 더 빨리 자립을 하고 걷고 뛰게 되는 것이지 요새 아이들은 오히려 보행기를 탐으로 해서 오히려 좀 늦게 걷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과 이치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구공격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습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